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분들이 많이 산 주식 중에서 아이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식을 많이 샀는데 아무래도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4위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비트마인, 엔비디아, 오라클 다음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이 아이렌이다. 자, 그렇다면 요거 자체가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렌이라는 회사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CEO 있죠. 자, CEO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모든 것들은 지금 사람으로 통해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벤처 캐피탈 애들이 장투자 애들이 처음 일단 돈을 투입할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시리즈 A 같은 데 보면은 자, 그럴 때 처음에 돈을 태울 때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뭐 1억 불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10억 불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연구하고 자,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기업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만큼 사람이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커리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CEO는 데니엘 로버츠하고 윌 로버츠 두 사람인데, 자,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데니엘 로버츠 같은 경우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금융이라든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펀드 운용사를 갖다가 운용했던 사람이죠. 2대 개인 주주로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시드니와 런던 전역에 맥커리 캐피탈이라든지 PwC 이런 것도 회계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블랙락이 지원한 EV의 지금 이제 충전 사업인 졸트 이사회에 지금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로 큰 개인 주주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좀 회박하다. 회계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드인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에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있는지 학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시드니 공과대에서 경영학 학사를 가졌던 사람이고 금융학 석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경영이라든지 금융 쪽에 좀 사리가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윌 로버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동생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자원과 상품, 실물자산 분야에서 1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맥커리에서 자, 상품이라든지 글로벌 사정 부분의 부사장을 영입했고 광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부채라든지 자금 조달, 지금 원금 투자에 관리하면서 FX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위험 관리에 관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맥커리의 디지털 자산팀을 공동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 맥커리에서 일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되겠죠. 주요 사업 분야로는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수집 통합 데이터 센터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운영업체인데 100% 재생에너지를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소유 운영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아이렌의 데이터 센터는 CPU 기반의 AI 서비스, AZ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을 모두 다가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자라든지 어떠한 지금 현재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거하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채굴 분야. 그래서 처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콜리브라든지 네비우스하고 경쟁하고 있다. 근데 두 회사 모두 다가 GPU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비트코인 분야에서는 채굴 사업으로 유명한 라이엇이라든지 헛8 이런 데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독보적인 일단 기술적인 것들을 본다면 수직적인 통합이 되겠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운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강화된 규제라든지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의 기술력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지금의 이제 전망들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놀라운 매출의 성장이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GPU 제품군의 전략적인 확장에 힘입어서 AI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간 반복 수익이 내년 1분기까지 5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직적 통합,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높은 마진들,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지금 경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은 안 좋은 시각도 있겠죠. 자, 그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지금 가치평가가 좀 높다는 것들, AI 성장의 잠재력은 기반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의 시장의 변동이 많다는 것들, GPU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아마존이란지 마소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AI 인프라 부분에서 아이렌의 수익성에 조금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문제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장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많은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면 조금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서 회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9달러 정도 되고 있고 P 레이쇼는 38배수, 그 다음 숏 인터레스트가 좀 많이 들어와 있죠. 10% 정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마켓은 11달러 정도 되고 있다. 11빌리언. 자, 그 다음 발륨은 요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흑자로 일단 돌아섰는데 숏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잠재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P 레이쇼도 좀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은 상당히 좋은데 수익성은 아직까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서 모멘텀은 좋고 지금 이제 리비전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불투명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JP 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아이렌의 주가가 10월에서 1기가와트 이상의 공동 배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록적인 규모의 자본 지출이 있죠. 100억 달러 이상이 기록하는 거래. 자, 이런 것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가능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상승의 잠재력보다는 하락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서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목표가는 16달러에서 24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캐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스 타겟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목표 가격을 주고 있는지 선수들이, 자, 그거 한번 보시면 요번에 보셨던 JP 모건만 좀 작게 주고 있고 셀 등급 주고 있죠. 나머지는 뭐 82불까지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2불에서 82불, 50불, 75불 자, 그런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보면은 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5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일부터 시작해서 82불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많죠. 그래서 보는 눈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공시 자료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윌리엄이 있죠. 로버트 윌리엄 요 사람 CEO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자로서 지금 이제 100만 주 정도 갖다 셀을 했습니다. 그것이 33불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남아 있는 지금 주식수는 1,400만 주 정도 타고 있다. 그래서 1,500만 주 중에서 한 100만 주 정도를 갖다가 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분 익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CEO들이 매도할 때 자체는 아무래도 그것이 고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고점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죠. 반면에 CEO들이 매수할 때는 자, 그거 자체는 조금 단기적인 저점으로서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가 일단 적정 주가라고 생각해서 부분 익절을 하고 나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말은 지금은 조금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렌의 주가가 가장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이런 것들의 흐름을 갖다가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운영 데이터 있죠. 데이터 센터의 지금 용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브리티시 콜롬비아하고 지금 텍사스 이런 데서 전력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걸 보시게 되면 2027년도 하반기까지 본다라도 2910메가와트 정도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차일드레스하고 스위어로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2000메가와트까지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주된 이유로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2025년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채굴의 사업이 연간 수익이 한 10억 달러 정도 창출을 했는데 현재 모습 속에 본다면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치게 되면은 1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AI 컴퓨팅 수요에서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말까지 AI 사업의 연간 순수익이 5천억 달러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앞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 GPU 용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누군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오크라우드든지 아니면 크립토 마이너를 있죠. 자, 네오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코어리뷰라든지 네비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마이너, 자, 채굴업자는 아무래도 코어 사이언티픽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GPU 용량이 많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갖다 처리를 빨리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것들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현재의 커패시티를 본다면은 아이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콜리버, 그 다음에 네비우스 이렇게 되고 있고 2025년도를 본다면은 콜리버, 네비우스 이렇게 콜 사이언티픽이 되고 있는데 컨트랙된 그런 커패시티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아이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GPU 용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성능의 발전이 빨리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요거는 지금 현재 Y축으로 보고 있는데 Y축에는 어떤 거냐면 EV 세일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갖다가 세일즈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세일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낮은 값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낮은 값이 되고 있는데 라이엇이라든지 헛에이드 이런 것들은 10 정도 되고 있으니까 높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세일즈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세일즈는 적은데 기업의 가치만 분모만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고 네비우스 마찬가지로 15나 되고 있죠. 3배 정도나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없는데 지금 이제 EV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밸류만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네비우스고 반면에 세일즈가 상당히 많게 되고 있는 것이 아이렌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낮게 지금 이제 가치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으로 가면 갈수록 PB 레이쇼입니다. 즉 말해서 시가총액 갖다가 지금 이제 북밸류를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밸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장부 가치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낮은 것이 좋은데 아이렌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콜리브는 한 22 정도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일단은 표준 편차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렌이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있다. 자, 이런 것들 허트라든지 라이 이런 것들 상당히 낮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채굴 업체니까 아무래도 북밸류가 많겠죠. 그래서 제껴놓고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이렌이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네비우스라든지 지금 이제 콜리브보다는 좋게 일단 가치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해서 마진이 상당히 많은데 비트코인의 채굴의 총 비용을 본다면 코인당 한 36,00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실현 가격은 99,00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60%가 넘는 마진이 창출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이렌을 본다면은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자, 메가와트당에 지금 이제 코스트 있죠. 그거 자체가 한 33불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라톤이라든지 크린 이런 것들 본다면 42, 46, 라이엇 같은 경우는 76달러, 78달러까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아이런이다. 이런 데서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렌을 좀 요약해 보게 되면은 아이렌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의 비트코인 채굴업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금 AI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업체로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I 클라우드 사업 자체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23,000개의 GPU, 그 다음에 2026년도 1분기까지 5억 달러 이상의 ARR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반복 매출이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조적인 장점으로는 저탄소의 발전, 효율적인 구축, 그 다음에 신속한 배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광업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본 집약도에 대한 실행 위험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아이렌은 이중의 성장 엔진이라든지 강력한 실행력 덕분에 매력적인 장기 투자의 기회가 탄생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내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3가지 정도의 세부 실행 이정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프린스 조지아 차일드 리스에서 공랭식이라든지 순행식 비율에 초점을 맞춘 GPU 구축이라든지 클러스터의 활성화 빈도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렌이 시범의 클러스터에서 수천 개의 GPU로 확장됨에 따라서 AI 거래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셋째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한번 체킹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내년에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좀 많이 수익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리스크도 한번 봐야 되겠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AI 수요의 감소가 있다는 것들, 순행 시스템의 도입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GPU 자금의 조달의 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킹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서 한 188밀리언인데 여기 보는 510밀리언 정도 되면서 매출의 증가가 한 170%까지 됐죠. 자, 그랬던 것이 2016년도 되면은 1166으로서 이때도 뭐 128%니까 상당히 많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 이유가 2010년도 거의 매출을 땡겨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는데,
자, 2027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YOY 기준으로 27%밖에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때 매출이 본다면 1166인데 여기는 1148로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매출의 증가보다는 매출의 감소가 조금은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26년도까지는 달릴 수가 있는데 2027년도 되면 약간의 소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YOY 기준 45%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많이 늘어나니까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은 아무래도 2026년도 초반까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매출은 많이 올라가는데 매출의 성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갈 때, 자, 양전환되면서 플러스가 됐죠. 그때가 0.06 정도였습니다. EPS가. 그랬던 것이 이번에 0.35로서 지금 448%나 많이 뛰었죠. 자, 그렇게 하다가 2010년도 되면은 0.95로서 한 168%. 요때까지도 뭐 괜찮은데, 2027년도 되면 1.41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출 자체가 EPS가 한 48% 정도 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48%면 상당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성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래프보다는 이제 이 성장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꺾이고 있는지,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좀 꺾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면은 물론 EPS는 상승되고 있지만 주가 자체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옛날에는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랬던 것이 약간 이렇게 누울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 2020년 5년도 있죠. 자, 그때가 0.35 정도 되면서 448%, 그 다음에 2010년도가 0.95가 되면서 168%, 그 다음 48%니까 물론 많이 뛰고는 있는데 성장률이 조금은 꺾이기 때문에 올라는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황색 이쪽은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고 밑에 있는 게 캐펙스죠. 그래서 2025년도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캐펙스가 더 많죠. 자, 번 돈은 245고 나간 돈은 573. 자,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 많다. 자, 그다음 2010년도에도 본다면은 번 돈은 632인데 나가는 돈이 1085로서 나가는 돈이 더 많죠. 자, 그런데 2027년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돈은 930인데 나가는 돈이 646이니까 요때 되면 캐펙스가 좀 줄어들면서 이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2027년도죠. 이때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기간은 2010년도 아무래도 아니면 2027년도 초반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주가는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달릴 수가 있는데 그 후에는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진정되는 모습, 즉 말해서 주가가 올라는 가는데 좀 비스듬하게 가든지 아니면 횡보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P 레이쇼 봤을 때 포홀드 기준으로 44배수죠. 근데 섹터 평균이 25배수니까 73%가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장이 그 정도로 따라와 주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성을 보시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5%니까 섹터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있죠. 1700%나 많이 그렇게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훨씬 더 지금 이제 섹터 평균보다 많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년치도 128%니까 이거보다도 5년치보다도 훨씬 더 한 지금 이제 5% 정도 성장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상당히 발전되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경쟁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 40배수는 충분히 받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해보기 위해서는 2020년도 EPS를 땡겨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2025년도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0.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40배수 정도 줄 수 있으니까 0.95에다가 40배수를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가격 자체를 본다면 적어도 한 38불대, 한 40불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한 45불대니까 한 40불대 정도 돼가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차트상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N자로 와 있는 가격대 있죠. 그래서 비슷한 모양의 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의 좀 눌림목이 있든다든지 좀 내려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 가격에서 들어가기는 조금은 거북한 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봉에서도 거의 다 보면 일단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너무 높게 올라가는 데서 잡기는 좀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저희 직전 고점대 이쪽은 30불대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 라인대가 완전히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있죠. 주봉이 좀 많이 내려갔을 때, 자, 고를 때 조금씩 잡으셔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돼야 되겠다. 지금은 조금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